지난 시간까지 타점에 대한 일부응상의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타점을 한번 저희가 배워볼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때 5일선을 첫 번째 이탈하는 음봉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 초보자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이 원리에 입각해서 타점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직장인인 분이시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기준으로 매매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기준으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루틴을 갖추고 거기에서 가지를 쳐나가야지 장중에 화려한 매매, 움직이는 매매, 급한 매매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반드시 필패할 거예요. 저도 직장인 생활을 해봤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5일선을 이탈하는 첫 번째 음봉을 기준으로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났습니다. 이 기점을 기준으로 제가 이런 것들이 숙달이 되고 나서부터는 장중 매매로 점점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고정형 멈춰있는 주식을 공략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점차 발전시켜도록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우리가 5일선 이탈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5일선을 이탈하는 그 자리를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보면 이렇게 상한가나 또는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이 중간에 오면 왜 올라간다는 겁니까? 세력이 물량을 쥐고 있는데 그 물량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평균 단가가 위협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빵 하고 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니까 주가가 이 기준점부터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 자리가 어느 자리다? 이제 와서 보면 이평선을 이렇게 끼어서 보니까 5일선을 깬 첫 번째 음봉 자리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평선의 개념까지 추가를 해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사실은 이 고점대에서 매매하신 분들이 손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라고 5일선 이평선을 이탈하면 그 첫 번째 긴 음봉에서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뭘 봐야 된다? 5일선을 이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트의 위치가 결국에는 장대 양봉의 중간값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평균 단가가 위협받아서 반등이 나온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등이 나오는 그 과정이 뭐다? 세력들이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그 과정이다. 이것까지,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 타점이 신비의 타점이고 뭐 나만 하는 기술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항상 종목 선정입니다. 제가 그래서도 여러 번 밝혔지만 종목 선정이 여러분 주식에 있어서 약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3차 상승이 넘어가는 종목은 웬만해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써놨죠. 바닥을 기준으로 100에서 150%를 넘어가는 종목들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종목 분석 관련해서는 또다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이 파동이 나온 종목들은 고점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마가 약해지고 세력들이 이미 평단이 조금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 아래 꼬리가 짧은 것이 좋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가까지 조정이 나오는 걸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래 꼬리가 너무 길게 달려버리면 이미 그 아래 꼬리에 사서 수익 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날에 그냥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막 파동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단봉, 짧은 아래 꼬리를 단 봉이 확실히 좋다.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서 개미들의 손절을 받은 종목들이 확실히 좋다. 요거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를 하시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테마상으로 봤을 때 사건 사고 테마를 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웬만한 전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한 질병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환기 종목, 주의 종목, 재무가 너무 안 좋은 종목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올라갈 때 제가 나중에 테마나 뉴스의 재료에 대해서 또 다루겠지만 하나의 종목이 올라갈 때 여러 가지 뉴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들 그리고 사람들이 흥미있어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테마주,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1등 종목들을 거래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가 종목으로는 사건 사고 테마를 웬만하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무가 너무 안 좋은 종목, 환기 종목, 주의 종목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배열인 종목, 사실은 역배열 속에서도 거래 대금이 많이 있다거나 또는 재료가 너무 좋다거나 이러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자라고 하시면 역배열 종목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선정하는 노하우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강의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세력주, 테마주, 대장주 이런 것들이 눌리는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타점 그리고 장대 양봉의 중간값이 맞물리는지를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예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보면 그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웹캐시입니다. 웹캐시. 어때요? 웹캐시가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폭을 어디로 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둬도 됩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여기서부터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을 되게 중점적으로 봤고 근데 우리는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음봉이라는 고정현 타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종가 베팅으로 접근한다는 고정현 타점에서 다음날 5% 이상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5일선 깨는 자리만 볼 게 아니고 뭘 봐야 된다? 상승한 장대 양봉의 중간값 부근이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역배열 아니죠? 정배열 상에서 차트 수렴하고 올라갔고 재료 붙었기 때문에 이런 타점을 여러분들이 위치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눈에 익도록 여러 가지 차트를 한번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의 위치, 타점을 눈에 익히고 거기에서 관심 종목은 또 따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수익 실현, 테마의 대장주, 계좌 관리 이 모든 것들을 추가적인 영상으로 찍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종목 선정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어때요? 이제는 좀 눈에 보이시죠? 상승하고 중간값 이하에서 사면 뭐 때문에 안전하다? 세력의 평균 단가 근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근데 제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했죠? 짧은 단봉, 아래 꼬리가 없는 음봉으로 떨어지는 것이 좋다 했는데 딱 음봉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가 이제 와서 보니까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음봉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플러스로 기본 상식 같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주식이 떨어질 때 거래 대금이 적어지면 왜 좋다? 세력들도 못 팔았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그리고 바로 다음날 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 베팅 기준으로만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와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공부해야지만이 직장인에서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루틴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박셀바이오예요. 상승할 때 상한가를 만들어주죠. 근데 단기 역별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고 중간값 이하여야 되는데 음봉 두 개로 뚱뚱 깼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글에서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개미들로 생각을 해보자고. 저도 여기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미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걸 추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끝났을 때 이렇게 윗꼬리로 끝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음봉 하나 딱 받고 다음날 5일선 또 깼어. 다들 좌절합니다. 다들 손절해요. 근데 우리는 그 손절하는 그 구간부터 5일선을 깨는 그 자리를 공략해 가니까 바로 다음날 25%가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재료나 테마의 대장주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더 높은 확률과 높은 수익률, 손익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나우 아이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타점의 위치만 보세요. 상승하고 중간값 아래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5일선을 깨고 다음날도 반등 나왔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날 샀다 그래도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빨리 사고 싶었다. 여기도 5일선 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샀다고 해도 다음날 아마 한 4~5% 수익이 났을 것 같고요. 그 다음날 한 번 더 샀다 그래도 또다시 수익 내는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점대에서 물려있는 개미들을 이해하셔야지 안전한 자리를, 개미들이 손해보는 자리를 기다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신플랫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플랫폼인데요,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첫 자리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날 22% 상승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원리를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상승하고 음봉이 2개로 떨어졌어요. 그죠? 어때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하고 음봉이 3개로 떨어졌으면 더 좋을까요? 음봉이 2개로 떨어졌으면 더 좋을까요? 당연히 3개로 떨어졌으면 더 좋을 겁니다. 맞죠? 왜? 개미들이 위에서부터 더 손절하고 싶고 더 힘들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할 심리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게 아니고 여기는 양봉이었다가 양봉 이렇게 십자 도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음봉 하나로 떨어졌어. 그러면 음봉 2개로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음봉이 하나로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음봉이 2개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 개미들이 물리고 손절한 자리에서 세력 평단의 중간값 이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외우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하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매매 실력이 빠르게 좋아질 겁니다. 자, 보세요. 인성정보입니다.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첫 자리 다음날 15%. 근데 윗꼬리부터 물린 애들을 보라고 했어요. 윗꼬리부터 물린 애들. 여기서 분명히 누군가 샀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겠죠. 근데 2,700원부터 단기간 동안에 뭐 한 15% 20%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못 버팁니다. 네. 자, 보세요. 핑거 스토리입니다. 상승하고 여기 음봉 하나 나왔죠. 물론 다음날 22% 상승했는데 이런 자리보단 제가 아까 뭐라 얘기했죠? 음봉 2개, 음봉 3개로 떨어진 자리들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SKAI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그죠?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첫 번째 자리. 근데 여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네요. 장기 이평을 이렇게 깔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지 않더라도 장기 이평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줄 수 있죠. 왜? 장기 이평을 뚫고 올라왔다는 것은 강력한 저항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고, 내가 만약에 5일선 이탈하는 첫 번째 자리에 장기 이평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평선을 지지할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개미들이 손절한 자리부터 우린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플랜티는 마찬가지예요.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첫 번째 자리.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5일선 깨는 첫 번째 자리인데 지금 보면 꼬리가 어때요? 짧죠? 만약에 꼬리가 이렇게 길다라고 하면 좋다 안 좋다? 길면 안 좋다.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플랜티는 다음날에 7% 상승하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첫 번째 자리 다음날 8% 반등. 이 수익률이 여러분 이걸 다 드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내가 어디서 매매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기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종목을 길게 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했죠? 제가 글에도 썼는데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그 밥을 먹을 때 마치 이번 식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먹는 사람 있나요? 배가 막 미어 터질 때까지 밀어넣는 사람 없어요? 없죠. 없어요. 왜?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죠? 주식도 본인이 다른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매매를 안 합니다. 그냥 적당히 수익 내고 그래 다음번에 또 수익 내지 3에서 5% 그래 단기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매매에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기반으로 적절하게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시면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음봉에서 지금 음봉 3개째가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났는데 음봉 2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러분 음봉 2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음날에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상승했고요. 여기서도 상승하고 다시 한번 다음날에 5%짜리 수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종가 베팅 해가지고 여러분 5%, 6%, 3% 수익 나는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수익 매매로 수익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매들을 하면서 물리는 건 물리는 대로 엄청 많이 쌓인다고요. 그걸 진짜 인지하셔야 돼요. 자, 구형테크 한번 볼까요?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첫 번째 자리 어디입니까?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첫 번째 자리는 여기였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첫 번째 자리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리고 11%대 상승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제 강의 그리고 제 기록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상승한 첫 번째 상승이 뭐다? 1차 상승이다. 여기는 뭐다? 2차 상승이다.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떨어질 때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추가적으로 강의도 하겠지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1층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별로 안 다칩니다. 근데 10층에서 놀다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지금 보시면 이 주가는 상승했다가 세력이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떨어진다고 한들 우리가 설사 잘못 잡아도 크게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근데 2차 파동, 3차 파동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리스크 또한 매우 커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덕성우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첫 번째 음봉 이후에 다음날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음봉 2개로 떨어졌죠. 제가 아까 뭐라 얘기했죠? 음봉 3개, 음봉 2개가 음봉 하나로 떨어진 것보다 훨 낫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음봉 떨어지고 다음날 5.84%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리더도 음봉 2개 떨어지고 다음날 15.98%. 근데 다 지금 보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장대 양봉의 중간가 부근에 5일선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 뭐예요? 5일선을 깨는 것만 외울 게 아니고 내가 상승분의 중간값의 절반 이하에서 종가 베팅으로 세력들의 물량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낮은 가격을 공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요약 정의 갑니다. 5일선 깨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종목 선정에서 정배열은 세력의 매집 의지예요. 그리고 거래 대금은 세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큰 종목들을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은 또 제가 다음 강의에서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좋다. 왜? 2차 상승으로 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력들이 더 물량을 작업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력주들 중에서 주가를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개인들이 물려있는 맥점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 지나고 나서 보면 5일선을 깨는 첫 자리다. 이건 되게 차트로 통계적으로 검증이 돼 있다는 겁니다. 5일선 깨는 그 자리 중에서도 세력의 평단 근처에서 음봉으로 뚝 떨어지는 개인들의 손절을 종가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제가 차트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기준과 하나의 루틴을 가지고 공략을 하셔야지 진정으로 제대로 된 종가 베팅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의 영상들을 뼈대로 제가 하나하나씩 탑을 더 높게 쌓아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탑을 높게 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닥의 베이스가 좋아야 돼요. 그 베이스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실 게 아니고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